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산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는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산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출산으로 인한 그런 체력 저하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 후에 육아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근데 아기가 잠자리가 막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수면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엄마도 그에 맞춰서 정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세 번째로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과 압박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도와준다거나 남편이 도와준다거나, 물론 도와주시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압박감이 큰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그런 피로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섯 번째로 이 성격적으로 약간은 완벽을 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아도 잘하고 싶고, 집안일도 잘하고 싶고, 집도 깨끗하게, 음식도 맛있게, 남편 뭐 아침 저녁 다 챙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려고 하시는 편이라든지, 아니면 싫은 소리 못하면서 혼자 꾹꾹 참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피로감에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면증이 이제 환경이 좋아져요. 아기도 잘 자고 남편도 많이 도와줘서 뭐 집안일도 좀 뭐 대충 조금씩 좀 줄이고,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못 찾고 계속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무기력감, 피로감, 식욕도 떨어지고,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애기만 그냥 이렇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로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기라든지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도 또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애기한테 짜증을 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애기 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또 괴로워하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산후 우울증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기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산후에 산후풍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몸의 양기가,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체온을 회복 못하게 되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이게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심한 긴장감,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집안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심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긴장이 습관화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 또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출산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피의 부족 상태, 그러니까 출혈이 있기 때문에 피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충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누적되게 되고, 피로는 계속 쌓이게 되니까 산후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어혈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이 흐름이 막히는 것에 의해서 기체라든지 뭐 이런 막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저하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도 못하게 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 다운될 수밖에 없는, 혈액순환도 다운되고 감정도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라병입니다. 줄여서 뭐 합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단순화된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뭐 집안일, 애기 보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없진 않지만은 이전에 했던 그런 활동이랑 전혀 다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누구나 그렇지만 약간은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자세의 변화를 만들게 돼요. 약간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하는 자세, 웅크린 자세.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가슴 쪽에 기의 흐름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꼭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나도 모르게 뭔가 우라가 치밀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뭔가 한숨이 자꾸 나게 된다. 이런 화병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기력을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력이 회복이 되면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조금 풀어져요. 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력 회복을 통한 긴장감을 풀어주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삼이겠죠. 요즘 홍삼 많이 드시는데 이 홍삼을 뭐 차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추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날 때 먹는 우리 황기도 기운을 끌어올리는 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황기를 달여서 그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저녁에 아니면 피곤할 때, 쉴 때 차처럼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좋고요. 용안육이라고 열대 과일인데 이게 약재로 이용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특정 과일을 좀 하기 뭐하다라고 하면은 아주 단맛이 나는 과일들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처음에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에 이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쑥. 요즘은 봄철이 아닌 시기에도 냉동이라든지 이렇게 유통이 잘 돼가지고 쑥을 구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쑥을 쑥국으로, 무침으로, 버무림으로 이렇게 해서 쑥을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양파, 그리고 계피, 생강, 그리고 술을 못 드시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와인을 이만큼씩 소주잔에 한 반잔 정도, 그 정도만 드셔도 몸이 살짝 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몸이 유난스럽게 춥다라고 하시면 와인 같은 걸 한 잔 살짝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맛을 내는 음식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맛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축 처지는 것을 잡아줘서 업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식욕이라든지 의욕을 올려주고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기운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인애플, 그 다음에 귤, 오렌지, 레몬, 키위, 체리, 석류, 그리고 오미자, 약간 시큼한 맛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과일을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양식을 좀 드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짓국 있죠. 그리고 이제 전주지방에 가면은 먹는 순대인데 피순대라는 게 있거든요.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속을 채운 게 있는데 그런 다른 동물의 피를 이용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그런 선짓국 같은 거는 조금 혐오스러워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적색육, 그러니까 빨간 고기 있죠. 고기를 좀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약재 중에서는 당귀, 단맛이 강한 당귀를 이용해 가지고 피를 보충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산조인도 피를 보충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산조인을 드셔서 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화병, 우라병을 풀어주는 개념의 어떤 음식들. 그래서 답답한 걸 풀어주면서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국을 미소된장처럼 맑게 끓여가지고요. 그야말로 차 마시듯이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가슴 답답한 게 풀어지면서 약간 몸이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된장차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에 치자 같은 약재를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차로 해서 드시면 귤피차가 되는데요. 그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처럼 우리 대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조금 도와준다, 늘려준다,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약간 좀 이렇게 기온이 살짝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산균을 먹고서 나른함을 느끼고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졸림을 느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 자체가 그런 효능이 살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들, 유산균 같은 균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된장차를 드실 때는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만 끓여가지고 살짝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된장을 푸는 느낌으로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에 대한 생각에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치료 싫어, 뭐 해볼래? 싫어, 이거 먹어볼래? 싫어, 다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다운되고 자기만의 어떤 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침울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사흘날 그냥 시간이 그냥 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식이라도 좀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산후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이렇게 좀 고쳐나가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기를, 그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